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또 이제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증시 상황이 너무나 이제 안 좋고 이제 점점 우리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주식들도 대부분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증시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죠. 예,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전쟁,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요즘에는 또 확전 가능성까지 뭐 레바논 이제 걔네들이 뭐 참여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이란이 문제겠죠. 근데 이란도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이란 쪽에도 이제 뭐 러시아, 뭐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참 사우디아라비아는 참 골 때립니다. 그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랑 짬짬이 하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이랑 약간 등 돌리고 근데 최근에는 또 조금은 이제 뭔가 미국의 어떤 그런 협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있는데 세계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초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러시아는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저거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중이라서 우크라이나 지금 감당하기도 조금 벅찰 그 수준이에요. 오죽하면 저기 뭐 북한에다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제는 경제 대국이다. 이제 미국이랑 뭐 맞짱 갔다가 이제 완전 뭐 발렸지만 어쨌든 미국이랑 맞짱 뜰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게 이룩해온 그 경제 상황을 이 뭐라 해야지 전쟁으로 다 무너뜨린다? 저는 그거 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중국도 뭐라 해야지 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좀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쨌든 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뭐라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석유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고민들 그것을 위한 어마어마한 그 오일머니를 투입시켜 가지고 e스포츠라든지 또 다른 스포츠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엄청난 전기차라든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음 석유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나라들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 미국이 참전하게 수준이 돼버리면 이게 거의 뭐 3차 세계대전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도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뭐 피해를 뭐 안 입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미국이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내 얼굴이 이 정도 아작났으면 상대방은 완전히 뭐 그냥 병원에 실려갔다.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이 어느 정도 상처는 입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그런 미사일 그 방어망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언제 뭐 100% 무슨 미사일이든 다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땅덩어리도 워낙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싸움하고 나면은 조금 회복하는데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우위에 점하고 있는 사실상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가 자원까지 많은 미국이 타격 조금 있고 회복하는 거랑 반대로 뭐 이란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거기는 완전 초토화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그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뭐, 국민들의 어떤, 엄청난 그 반전의 어떤 그, 뭐라 하죠, 마음이라 해야 됩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저는 조금 확전이라 하면 큰 나라들이 이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이 조금 직접적인 이제 참전을 하기는 그 정도의 어떤 확전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간의 뭐,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전쟁이 이제 한 번 또 일어나면은, 우리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약간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뭔가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금방 안 풀면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1년 몇 개월째, 1년 반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우리 세계 경제에 영향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근데 옛날에 우리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운 것처럼, 예, 게릴라전으로 가버리면은 이거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뭐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이제 뭐 진짜 발로 다 밟아가지고 진짜 잡힌 대로 다 완전 뭐 하마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이 말처럼 쉽지 않죠. 뭐 하마스가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해 가지고도 좀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기에 이것이 뭐 끝나버리면 또 오히려 또 호재로도 왜 조기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터져서 우리 경제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예. 안 그래도 뭐 원자재 이슈부터 해서 뭐 사우디의 유가 또 러시아 전쟁 지금 골 때리잖아 지금 이런 것만 해도 거기다가 미국의 고금리 어떤 유지 기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 거시경제가 안 좋은 방향. 그래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버티고 있어요. 옛날 같았을 때는, 옛날 우리 뭐, 한창 제가 증시를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좀 정보의 어떤 교환이 요즘 같이 이렇게 빠르고, 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전쟁이 터지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훨씬 더 조정을 크게 받아야 될 것이 조금 적당히 조정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이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생각보다는 잘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느 나라 국민이든 어느 나라 정부든 그 조정이라는 것을 연착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정을 받기를 원하죠. 큰 충격 한 번에 뭐 큰 충격 없이 받기를 원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연착륙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런 적이 없는데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뭐그 어떤 조정 시에도 연착륙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예, 그거는 그냥
꿈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는 꿈 같은 얘기다 이거죠. 정말 인간이 이런 경제라는 이 큰 틀을 안전하고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뭔가 연착 요구를 하기 위한 그 어떤 굉장한 그 미세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보수적 투자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거시경제에서 오는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이 뭐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리스크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금은 좀 맞는, 투자 자세가 아닌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증시의 자금 자체가 돌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좀 소외 주다시피 하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죠. 예, 소외 주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허셉텐 바이오시밀러가 제가 핵심적인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때까지는 그게 내년 좀 1분기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시간이 반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 사실상 뭔가 이 자금적인 어떤 수혈 이런 것들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이 종목까지 이게 흘러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할 때는요,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그 자금들이 그래도 막 넘쳐나거든. 남은 자금들이 어디론가 다 흘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굉장히 이 자금이 이제 희귀한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금리, 지금 뭐 금리를 내리니만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게 왜 시장 전문가들이 자꾸 생기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그런 걸 뱉어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일반 이제 개미들이죠. 일반 개미들이나 뭐 부동산 이제 투자하는 일반 서민들이나 왜 마음을 자꾸 해짓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금리 인하라는 이 카드는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 경제가 혹은 경기가 부러져야 돼요. 지금 안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뭔가 부러지고 진짜 똑같하고 완전히 부러져야지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카드라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부러져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부러지지 않으면은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물가라는 것이 심리에 심리. 심리가 한번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그 심리를 꺾는 데까지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씨가 살아나는 것,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억제해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고금리예요. 근데 그 정도 고금리는 오히려 어떠한 그 심리에 잘못된 영향을 줘버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고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연하게 누가 봐도 지금 경제가 지금 힘든가? 경기 침체인가? 요런 느낌 가지고는요 절대 물가가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면요 절대 금리 인하 안 해요. 자, 내년이라도 있잖아. 제가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이런 썸네일을 저번 영상에서 걸었는데 만약에 말이죠. 뭐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있잖아요. 경제가 부러지잖아요.
경제가 부러졌다고 얘기할 만큼 누구 하나 이거를 반박할 사람은 없을 정도의 뭐 위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경기가 부러졌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이라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 해도 크게 이제는 못 낮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확 꺾이고 그 꺾인 심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지 물가라는 놈이 잡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물가 상승률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가라는 놈은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높아진 이 물가는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물가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산술적으로도 물가라는 놈이 이제 상승을 안 하고 이제 상승률이 이제 더뎌지고 대신에 뭐가 추격이 와야 되겠습니까? GDP죠. GDP가 쫓아와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면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 내가 뭐 300만 원 벌 때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랑 내가 소득이 500, 600으로 늘어났어. 5년 뒤, 10년 뒤에 500, 600으로 늘어났어. 그때 근데 이 물건은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 80만 원. 아니면 더 좋은 상품. 5년,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상품이 더 좋아졌겠죠. 근데 더 좋아진 물건이 그대로 100만 원. 어쨌든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숫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지금 이미 어떤 우리 GDP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말하는 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율. 뭐 전월 대비 얼마 올랐냐,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올랐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수요가 확 감소하다 보면은 물가라는 놈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당이 될 만한 그런 물가로 이제 다가오려면은 물가 상승률은 끝나도 물가 상승은 끝나도 높은 물가는 그대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소득이 뒷받침돼줘서 이 높은 물가가 이제 더 이상 높다고 생각이 안 될 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1년, 2년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최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이에요. 그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은 잡았는데 우리 그 소득이, 경제 성장이 그 높은 물가를 감당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선진국, 이미 어떤 경제를 제대로 이제 이루고 좀 선진국이라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달릴 정도의 나라들은요, 1년에 2%대 성장하는 것도 힘들어요. 2%대 성장도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주식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식은 뭐든지 선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반영한다 해서 무슨 5년, 10년을 선반영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주식은 어차피 미래를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안정이 되면 얼마든지 활성화가 돼서 도태될 기업들은 도태되고, 그냥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계속 적자나고 이런 기업들은 도태되는 것이고, 어쨌든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또 회사들은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게 뭐 전자든 후자든 뭐든 간에 이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뭔가 안정적인 어떤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물 경제하고 이런 투자 환경에 있는 이런 투자 경제하고는 조금은 거리를 둔, 아까 제가 물가와 뭐 경제 성장 이런 것은 실물 경제예요. 이것은 회복되려면 뭔가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투자 환경을 논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환경만 안정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물가가 그냥 상승률이 진짜 뭐 멈췄다,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 말만 들어도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실물 경제하고 조금 투자하는 이런 경제하고는 조금 그런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물 경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실물 경제에서 내가 뭔가 좀 돈이 안 벌리고 직장이 좀 위태롭고 또 물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임금이 오르든 그렇죠?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집니다. 쉽게 안 떨어져요. 어쨌든 내 소득이 오르더라도 물가가 워낙 이미 올라져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팍팍하잖아. 내 삶이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 팍팍한 가운데 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증시 시장과 이게 아예 뭐 별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자본이라는 이 자체는요, 꼭 우리가 단순하게 실물 경제가 좋아야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예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관도가 높지도 않다. 예. 분명히 어딘가는 자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자본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부러지고 경기가 부러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기업들도 조금 힘들어지고 전체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인수합병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거대한 자본들이 뭐 또 그런 이제 기업들 사냥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실물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상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이 삶은 굉장히 힘들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는다. 뭐 떨어져도 금리를 약간 인하를 했어도 여전히 고금리인 건 맞지만 어쨌든 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 환경이 있어가지고는 안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환경에서는 이 증시 시장에서는 뭔가 자본의 흐름이 좀 가시적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좀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제가 좀 분수에 맞지 않게 또 거시경제를 너무 그렇게 논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거시경제를 논하지 않고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이 거시경제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애플도 못 피하는 게 거시경제 파고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 진짜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주 삼라만상을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할 정도로 모든 경제 어떤 관련 그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다. 지금 이제 글로벌이 세계화가 끝났니 많이 하더라도 간단하게 갈라질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앞가림 하기 바쁘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돼. 안 하면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투자를 한다면은
진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시경제가 그런 거거든요. 예,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 같지만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상관이 있는 일들이에요.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지구 반대편에 그 나비의 날개짓이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게 태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한다면은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눈여겨봐야 된다. 뭐 깊이 뭐 파고들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현상, 사실, 팩트를 보고 나름은 조금은 깊이 있기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내 투자 어떤 자세를,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늘어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까지도 제가 금리 인하가 없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고금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미 경기가 부러졌다. 경제가 부러졌다.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요가 많이 확 줄기 때문에 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사라지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높아져 있는 물가 그 자체는 절대 안 떨어진다. 뭐 절대 안 떨어진다기보다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높은 물가를 더 이상 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멈춰 있는 그 물가, 그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실물 경제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기업들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와 또 다르게 그것과도 실물 경기 안 타는 그런 또 업종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증시 상황은 실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증시 상황이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거, 물가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투자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개별 종목별로 이제 뭐 옥석을 가려서 이제 자금이 원활하게 이제 들어올 것이다. 실물 경제에는 자금이 쉽사리 들어가진 않겠지만 투자 환경, 이런 증시에는 자금이 즉각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환경만 조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내년에 제가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힘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이 종목만 딱 언제 오르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아마 지금 똑같이 힘들 거예요. 유독 그러니까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뭐 그 종목이 뭐 작전기구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모든 종목들이 힘겨운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게 결코 짧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1분기 그때 일단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라는 일단은 키워드가 일단 승인 여부를 발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뭐 크게 뭐 주가가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가 결과는 저는 꼭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든 뭐 다른 종목들이든 간에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접근. 제가 설마 뭐 이틀 전에 제가 말한 내용과 지금 이제 말한 내용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거시경제를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이랑 이틀 후가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될 거라는 부분들은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좀 하루빨리 어쨌든 이 전쟁, 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예, 빨리 좀 좋게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만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또 문제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을 생각하면은 잠시 정시를 떠나 있는 것, 자금을 빼고, 잠시 정시를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자금 빼고 나면 뭐, 이거 정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조금 자기가 조금,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은 좀 과감하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뭐든 간에 자금을 딱 정리를 하고 조금 자금을 빼놓고, 조금 관망하는 것도 저는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당분간은 정말 힘들겠다는 거, 이거 분명히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좀 주가가 좀 빠진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좀 매수를 좀 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 뭐 구구절절 또 두서없이 저는 대본 없이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을 할 때 조금 뭔가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뭔가 체계적인 또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또 똑똑하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고 잘 정리해서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 상황이 안 좋으면요,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도 사실 좀 많이 힘들죠. 심리적으로. 예, 주가가 안 오르니까 뭔가 좀 착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송을 제작하는 데 가지고 이게 좀 힘이 안 나는 게 뭐 아마 요즘 여타 좀 주식 유튜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막 뭐 신나서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그냥 덤덤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댓글로서 그렇게 지지해주고 또 슈퍼챗 뭐 멤버십으로 계속 성의를 또 표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지쳐서도 안 될 것 같고, 예, 지치지도 않고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하셔서 예,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